겨전하네요. 혹시 수능 보신 분 있나요? 진짜요? 일단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께 선물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 저분께 하나 드리는구나.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난해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저는 MBC FM 영화음악 김세훈입니다.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GV 진행을 몇 번 해봤지만 이 게스트가 이렇게 많이 훌륭한 배우분들이 많이 있는 GV를 진행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중간에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그런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분 외에 또 감독님의 전작에 함께했던 임수정 배우께서 함께 게스트로 참여해 주셔서 배우보다 관객의 한 사람으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한 번씩 간단한 인사를 먼저 시작하고 대화를 하죠. 배우 니나네나 연출을 맡은 이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웃기는 가족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동훈 감독님의 전작 당신의 부탁과 함께 했던 배우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미연의 정신산만하고 어디로 튈줄 모르는 오락가락하는 천재 이정역을 맡은 장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니나네나에서 막내 재훈 역할을 맡았던 이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둘째 경환 역을 연기한 태균입니다.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임수정 배우께서 관객을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임수정 배우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감상부터 듣고요. 그리고 다른 세 배우께는 임수정 배우를 처음 본 감상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당신의 부탁보다 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금 가끔 약간 대기실에서 만나자면 아니 요식이에요? 그러면요? 이러면서 방금은 테스트 촬영이었나요? 이러면서 제가 너무 애정하니까 농담하긴 했는데 정말 잘 봤고요. 또 이제 배우님들 연기에 또 이렇게 울컥하는 장면들도 좀 있었고 아니 뭐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영화 보셨으니까 충분히 그래요. 니나네는 사는 게 다 똑같죠, 그죠? 예. 아주 느끼는 점이 많은 또 어찌 보면 혈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들의 정말 가족 같은 이야기를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임수정 배우를 만난 감상표는 페이더로 대대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뵀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또 선배님이 또 와주시니까 되게 뭔가 다른 GV도 저희끼리 나름 재밌었지만 되게 뭔가 힘이 확 실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는 그런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임수정 배우께 여쭙고 싶은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부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의 부탁과 다르게 이 영화는 식구들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 식구 많은 영화의 촬영 현장에 대한 궁금함 혹은 부러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영화 보면서 이렇게 그 진짜 식구들의 어떤 이 복잡복잡한 느낌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당구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말이 없던 우리 찬영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찬영아, 찬영이 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왜냐면 당구에서는 제가 맡은 효진이가 계속 말을 하고 혼자 거의 독백처럼 말을 하고 이제 아들로 만나게 되는 찬영이는 말을 거의 안 하던 친구여가지고
근데 이제 영화 한 3분의 1 지점이 좀 지나고 나서는 저도 마치 내 가족인 것 마냥 배우분들 연기에 흡수돼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이 도대체 가족이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여행 가듯이 따라가게 됐었고, 또 영화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역시 이동 감독님이 나오시구나, 예상치 못한 전개가 막 될 때, 그럴 때는 또 감동적이었고 또 느끼는 바가 많게 되고 그랬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가족을 만드신 거잖아요. 일단 이 가족의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 배우로 이 3남매를 모으게 되었는지 일단 그 캐릭터 만들고 캐스팅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배우들을 고르셨나요? 그 장희진 배우님은 같이 전에 당신의 부탁에서 또 수정 씨랑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저랑도 이제 같은 작품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뭔가 연기 하실지, 그리고 배우의 이런 좀 평소의 모습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정을 제가 생각하는 미정도 있지만 주변에서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미리 읽으신 분들이 주변에서 PD님도 그렇고 장희진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정의 좀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부분들, 이렇게 죄송해요. 그런 우리가 흔히 40대 여성을 아줌마로 그릴 때 억척스러움만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상처도 있지만 그렇게 좀 복합적인 면들을 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또 더 이제 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이도 씨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의사나 이런 최근에는 배심원들에서 판사 역도 하시고 좀 주로 이제 수트 입은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적인 이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찾아봤더니 좀 되게 소탈하고 좀 그 매체에서 나왔던 이미지랑은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 배우의 진짜 모습이 좀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또 병환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모습들을 봐서 캐스팅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같이 작업하면서 느낀 태인호 씨의 그런 좀 정서도 굳이 표현하자면 아날로그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낚시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가섭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유명한 작품 폭력의 씨앗을 봤고요. 거기서 이제 군대 선우임들에게 이렇게 뭔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좀 그런 섬세한 역할을 했었는데, 되게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섬세해서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생각하던 차에 고향이, 제가 필모 찾아봤더니 프로필에 고향이 부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시나리오도 좋게 봐줘서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오후에 태인호 배우를 먼저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처음 세 배우가 중국집에서부터 바로 친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자마자 한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었는지는 장희진 배우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그 중국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첫 만남부터 한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었는가가 저 무척 궁금합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야, 니랑 같이 연기하고 싶다 이가. 보자마자 그랬어요. 앉자마자 야, 니랑 같이. 그래서 이런 배우가 되게 유자해제가 돼서 되게 낯가림이 심하고 친해지는데 이상희 배우가 한 달 이상이 걸렸다는 이 태훈의 배우가 저는 5분 만에 친해졌거든요. 그리고 이가섭 배우도 제가 할 뻔한 영화의 주인공이셨었어서 그 이야기를 풀었더니 또 금방 또 선배님 다시 그랬어요. 나도 하고 싶었지 이러면서 얘기가 또 술술 풀려서 감독님이 제 베프의 진짜 베프의 동생이시거든요. 엄마가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랑은 감독님이 어린 모습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친하게 제 마음속에 친한 제 동생 아니지만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었고, 이래서 모두와 다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섭 배우께서는 그 시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랑, 촬영하면서 물론 지금 몇 작품 하셨지만 이런 분위기는 어쩌면 처음이지 않았을까. 이 영화 찍고 배우분들과 작업했던 소감을 여쭤보고 싶네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자마자 신도엽께서 저는 좀 당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근데 그날이 좀 기억이 생생하게 나긴 나요. 비도 왔었고 그런 날이었고 또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던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영화상에서 웃은 적이 이 작품 처음인 것 같아서 그 전에는 막 뭔가 폭력적이고 조금 나쁜 사람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작품 하면서 처음으로 웃고 또 선배님들이랑 작업하면서 진짜 좋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선배님들이 워낙 또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막 가서 선배님들한테 또 새초롬하게 얘기도 하고 제가 부모님한테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선배님들이랑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조금 진짜 행복했던 촬영장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세호 배우께는 사실 세 배우가 다 부산 출신이시고 감독님도 부산이신데 이게 사실 부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아닌다면 사실 이렇게 꿈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연기하시는 느낌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그 저희가 되게 친해지게 된 게 누나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누나 선배는 약간 되게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을 한 3초 사이에 이렇게 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었고 그 후로는 누나도 이제 부산 출신이시고 가섭이도 또 이제 부산 출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뭔가 제 나름대로는 뭐 애정이 확 생겼던 그 중국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약간 중국집은 너무 궁금해요. 이 자리에 좀 있어보고 싶어요. 그날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습니다.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만든 전작들이 클래식이나 경음악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영화는 트로트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 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말하는 동안에는 카메라 셔터를 잠시만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절기나 당신의 부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이미 애도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흉터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떠올린 게 전작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이나 좀 이런 경음악 같았다면은 이날은 좀 트로트 음악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비유하는. 왜냐면 트로트 음악이 되게 좀 폭발적이고 때로는 저희가 좀 너무 좀 촌스럽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좀 그 특유의 또 건강함이 있잖아요.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뻔한 가사지만 때로는 내 삶을 거기에 가사에 좀 포개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자주 듣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들리는 음악 속에 들으면 좀 되게 뻔한 음악이고 익숙한 멜로디지만 또 위로받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전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내가 감독으로서 배우들에게 줄 게 없다. 마치 2AM 노래가사 같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배우들에게 개런티를 많이 해줄 수도 없고 영화제 레드카펫을 줄 수도 없다. 했지만 이번 레드카펫을 받긴 했습니다. 내가 배우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시나리오밖에 없고 시나리오로 마음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세 분보다 먼저 시나리오를 받은 임수정 배우께 사실 관객으로서는 궁금하거든요. 이동원 감독의 시나리오는 어떤 느낌인지, 혹시 다른 시나리오와 좀 다른 결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당신의 부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가 배우의 마음을 움직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니나네 나를 보거나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니까 배우님들이 처음 니나네 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약간 이렇게 감이 약간 예측이 되었던 게 그 감독님이 직접 쓰신 진짜 별거 아닌 일상에서 나도 지냈을 법한 되게 일상적인 그런 씬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씬들의 연속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면 이제 어떤 서사가 이제 생기고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뭐 전개가 되고 뭐 사건이 좀 생기고 하는데 그 일상의 씬들에서의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들이 또 되게 일상적이에요. 그냥 뭐 어떨 때는 저런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되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매일 가까운 사이에 살 수 있는 얘기들이 대사들을 주로 이루는데 사실 그러면서 한 번씩 툭툭 가슴 깊이 툭툭 박히는 대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배우님들이 각자의 캐릭터 입장에서 다 어떤 대사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니나네나의 선수는 가장 좋았던 게 너는 왜 네 생각만 하냐? 내가 네 생각하지 누가 내 생각하냐 했을 때 전 빵 터졌거든요. 진짜 맞는 얘기다. 근데 어떤 감독님이 이걸 이렇게 잘 쓰셨을까? 뭐 당부 같은 데서도 그래요 좀 제발 좀 뭐 말 좀 해라 뭐 이런 대사들이 효진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공감되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 감독이 아니실까 할 정도로 일상의 씬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들인데 그 안에서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나 또 배우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또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면들이 숨어져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세 배우께서는 사실 관객들은 이미 완성된 영화를 스크린에서 보게 되지만 배우분들은 완성되지 않은 영화가 되기 이전에 시나리오 형태의 이야기를 내주시는 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권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특권을 누리시는 분들이 배우분들이라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세 분 다 드리는 질문입니다.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느낌, 그리고 본인이 연기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마치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과 같을 것 같거든요. 그 느낌들을 좀 되살려서 그때의 기억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임수영 선배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감독님의 그 시나리오 아닌 정서가 저는 너무나 좋았었고 감독님도 부산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무심한 듯한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이 되게 묻어나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가 또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력을 확 느꼈던 것 같아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나리오 처음 보고 그냥 가족 서사였던 좀 가족 서사가 중심으로 된 좀 잔잔하지만은 않은 이야기라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재밌게 봤었고 재윤 역할 저희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한테 대하듯이 그냥 해가지고 친구한테 그렇게 대하시나요? 네,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까지 대하지 않는데 그러진 않는데 누나가 영화를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셨나 보더라고요. 나한테 대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누나를 저렇게 대했었구나. 깊은 반성을 하고 더 착하게 누나를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재훈 어떤 캐릭터적인 것에 대해서 더 뭘 해야겠다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 서사의 중심적인 가족이랑 좀 더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았었어요. 혹시 그런 건 있었나요? 시나리오를 시퀀스를 봤을 때 이 시퀀스는 아직까지 하다거나 아니면 배우로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약간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왔다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아주 이 시퀀스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거나 그런 포인트가 있었나요? 각종 포인트보다 사투리를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제가 또 사투리의 높낮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감독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독님이 그냥 가섭씨 하는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촬영 진행하면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면 알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선배님 한마디 던지면 이제 잘 나오길래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은 촬영 진행하면서 좀 많이 덜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너무 그냥 주머니에 쉼 없이 쑥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
그냥 눈물이 어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또 무슨 감정이지? 이랬더니 한 번 읽고 그냥 미정이의 마음에 너무 그냥 감정이 그냥 바로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 저랑 많이 비슷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가장 꾸며진 모습들이랑 괜히 친한 척하고 뭐 동생한테 신경 끄는 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저는 그렇게 친절한 누나는 아니거든요. 남동생이 지금 어디 사는지 주소만 알고 있고 지금 가보질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신경도 안 써요. 알아서 하겠지. 그러겠거니 뭐 이런 스타일인데 오히려 미정이가 이렇게 동생들을 살갑게 챙기는 모습들이 저로서는 좀 부럽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제 연필름에선 항상 하기 전에 하셨죠. 그 뭐지? 워크샵? 워크샵 때 저희 니나네나가 41번째 이제 워크샵을 하는 영화였는데 41번째 처음으로 온 배우였대요. 자기소개하면서 이미 동화가 돼버렸죠. 얘기하면서 엉엉 울어 다들 황당해하고 저 배우는 왜 우는 거지 도대체 첫날부터 울어버린다. 이미 뭐 영화 끝난 줄 알았다고. 그만큼 저는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시나리오 한 번 읽고 감독님 주신 그래픽 노블 그 책을 읽고 그냥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건 너무 창피하게 제 모습이 많이 들켜버려서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좀 더 이렇게 좀 예쁘게 연기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내 모습을 들키고 울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창피해서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엄청 자, 사랑스러워. 그런 모습 느끼면 안 돼. 아, 가오가 진짜.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스러워. 근데 감사해요. 좀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좀 그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제일 이거 힘들겠는데 했던 장면은 엄마랑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춤추는 장면이었어요. 그림에서 너무 그 춤추는 그 장면이 정말 그 관광버스 춤추듯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정말 힘들겠는데? 그랬는데 막상 촬영할 때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오더라고요. 엄마하고 나오신 김 선생님이 춤을 추시는 모습에서 그냥 울고 웃고가 모든 게 다 나와버려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쉽게 했던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은 저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에 드는 하나였고요. 어쨌든 오늘 네 배우를 모으게 된 구심점이 사실 이동훈 감독님이라서 같이 하는 거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약간 오늘 엄마 같은 역할이세요. 이 영화에서 엄마 때문에 새 남매가 모이듯이 이동훈 감독님 덕분에 네 배우가 모였는데 임수정 배우님의 예전 인터뷰를 보면 그때 당신의 부탁을 찍을 당시에 드라마를 3개월 정도의 긴 여정을 끝내고 당신의 부탁을 찍으면서 그 여독이 딱 풀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탁을 찍으면서 내가 진짜 영화 작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동훈 감독의 영화 촬영 현장이 무엇이었길래 그런 느낌을 주었을까 하는 궁금했거든요. 니나네나 촬영하실 때는 또 어떻게 감독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구 때는요 좀 현장에서 콘티가 있으시긴 했는데 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열어두는 부분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사실 요즘에는 뭐 큰 영화 작은 영화 그 관계없이 현장에서 원래 그 정해져 있는 약속대로 많이 이제 찍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켜지는데 제가 너무 옛날 얘기나 한참 20대 때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좋은 감독님들과 좋은 영화들을 막 이렇게 하던 때는요. 이제 뭐 장화홍련도 그랬고 뭐 이제 박찬욱 감독님과 함께 했던 그건 좀 별개이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불구하고 박찬욱 감독님은 좀 완벽하게 콘티대로 진행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때도. 뭐 최동원 감독님 전우치나 뭐 허진호 감독 행복이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작업들을 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이렇게 감독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뭐 때로는 배우의 상황에 때로는 어떤 미장센의 상황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열려서 이렇게 변화를 주곤 했었어요. 그게 대부분
이상하게도 또 좀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던 때를 제가 경험을 했어서 그런지 다시 약간 그때를 상기시키는 작업을 이동환 감독님과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좀 규모는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작업이었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효진이가 그래도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아이를 내 아들처럼 결국에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요. 저한테는 너무 낯선 경험인 거예요, 연기로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면서 조금씩 이제 배우 감정선이나 상황에 맞춰서 많이 열어두셔가지고 그런 작업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이 드라마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정반대의 영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독이 확 풀리고 막 다시 이상하게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고 막 연기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로부터 막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그거 끝나니까 또 놀잖아요. 저희 팬들은 아시는데 제가 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량 기질이 있어가지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요. 근데 그때 작업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희가 그 뒤로 또 인터뷰를 많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번에는 그 배우님들이 작업이 감독님과도 어떠셨는지 감독님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임수정 모더레이터의 질문에 새 배우께서 답을 해주세요. 네, 지금 그 좋은 질문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했어요. 배우로서 감독님과의 제가 느끼던 어떤 면이 있는데 또 배우님들이 또 어떤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했었어요. 그 실제로 감독님과 작업한 현장에서 작업한 느낌 그리고 플러스 하나 정도 덧붙이면 우리가 애드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저는 너무 작은 표현 같아서 프로 말하자면 시나리오에 담겨있지 않은 영화에만 담겨있는 어떤 순간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감독이나 내나 현장에서 뭔가 쫓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장에 가면 뭔가에 쫓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감독님 현장은 그러니까 스크린 그 모니터 너머를 건너 이렇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뭔가 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표현하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한 회, 두 회, 3회차 촬영이 갈수록 뭔가 제가 제 생각대로 뭔가 이게 맞는 표현이 우러나오게 뭔가 하는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섭이나 누나나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던 작업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 이상의 어떤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어떤 제 캐릭터나 어떤 이런 조화에 대해서도 그냥 감독님 보고 계시는 그대로 그냥 봐주시고 그걸 믿어주시는 그대로였던 것 같고 하나는 감독님 그래서 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가? 감독님 감독님 또 오케이를 되게 차분하게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진짜 오케이인가? 아닌 것 같은 이 생각을 근데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선배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제외하고는 너무 좋은 촬영 현장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조금 크게 해주시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을 열어주세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 감정이 맞는 거다. 배우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거다. 말도 편하게 해라. 그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항상 그냥 묵묵히 저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끼리는 찍으면서 이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사실은 너무 행복해서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좋고 재밌게 찍고 행복하게 찍고 있는데 결과가 혹시나 나쁘게 나오진 않을까? 오히려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그 하루하루가 수정 씨도 그랬지만 저한테도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배우로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진짜 25년 만에 처음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많은 부담감들을 좀 놓을 수 있게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카메라를 잘 몰라서 카메라 프레임 밖에 잘 벗어나고 각도를 잘 조정할지 몰라서 희한하게 막 얼굴을 들고 있는데 감독님이 그 섬세하게 조금만 숙이시면 돼요. 괜찮아요. 조금만 드세요. 이 정도가 최고의 그 디렉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독님 해명 혹은 유연한 오케이를 그렇게 마지막에 한 이유와 배우들에게 그런 스타일의 그 디렉팅을 하시게 된 그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냥 현장에서는 모니터를 저도 이제 첫 관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관객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물론 연출자로서도 보긴 하지만 내가 이 처음 영화를 보는 뭔가 이 테이크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좀 몰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몰입을 하다 보면 순간 이 정적을 깬다거나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제 목소리가 또 작기도 작지만 저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못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무전기를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제가 시나리오를 공교롭게도 다 쓴 작품을 또 연출을 하게 됐지만 제가 처음 만난 인물이긴 하지만 결국은 저는 배우의 몫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부탁 때도 뭐 얘를 다 하나하나 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몰랐던 효진의 어떤 마음을 수정 씨가 또 마음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종우가 많이 걱정이 돼서 화낼 것 같아요 하면서 해서 근데 그 표현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현이 현장에서도 맞았고 그 이후에 편집을 하면서도 그 감정선이 맞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좀 한절기 찍을 때도 또 배종욱 선배님과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역시 그 인물을 진짜 숨결을 불어넣고 또 그 옷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것은 또 캐릭터를 알아가는 것은 저에게 처음엔 정보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배우분들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제가 몰랐던 인물의 마음까지 알고 있는데 그런 순간이 이제 현장에서 좀 진행되다가 그런 순간이 딱 오면 저는 너무 반갑고 좋죠. 저보다 더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밀착되어 있고 아는 게 많으면 저는 참 그 순간이 참 좋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셔터 누르시고요. 밑에 계신 분들이 얘기할 때는 셔터를 안 누르시면 저는 상관없으면 막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정도 더 드리고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없는 배우들 얘기를 사실은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역할의 배우들도 사실 인상적인 배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특히 김미경 배우님 인상적이었고 아무래도 이상희 배우님 되게 자랑스러웠고 이상희 배우님 왜 감독님 영화에 나올 때마다 출산을 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첫 장면을 보자마자 그 얘기를 아니 감독님 왜 상희 씨는 또 임신한 거예요? 방구에서도 아이를 제 베스트 프렌드로 나와가지고 아이를 가져서 겨우 출산했는데 또 아이를 가지고 애를 또 낳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상희 배우님이 감독님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아이를 낳게 되는 이유를 먼저 여쭤보시죠. 절대 출산 장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상희 씨 당신의 부탁 때 여름에 그 복대를 착용하고 이래서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나네나 하기 전에 살짝 이렇게 좀 떠봤었거든요. 혹시 또 임산부 역할하면 좀 불편하실까요? 재미없을까요? 그랬더니 자기 역할이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제 상희 씨도 고향이 또 울산이고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를 또 건네봤더니 우정 출연으로 재밌게 작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지연 배우도 이제 한절기에서는 요양보호사로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간호사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지연 씨한테도 제가 또 병원에서 일하면 그때 또 그 스카이캐슬을 찍고 있어서 또 의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병원에서 자주 촬영하는 거 재미없지 않을까? 이거 그랬더니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새 배우께서 혹시 함께 이번에 출연한 배우분 중에 언급하고 싶은 다른 배우분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그림으로 나온 우리 진영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이 삼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어요. 정말 현장에서도 정말 삼촌들이 규림이를 보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사투리는 물론 감독님이 이제 지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틀렸다고 막 그거 알지 그거 알고 이거 뭐 던지면 알지 아저씨들이 하는 그 대사를 한몇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영 씨가 정말 제대로 이제 한 거예요. 처음에 던지면 달지, 던지면 달지. 정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던지면 달지. 그거 뭐가 달라요? 삼촌들이 정말 그림을 너무 아껴 써서 우리 그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배우분들 저는 그 앤디 역할로 나온 한별 배우. 네. 원래 보통 한국 사람이고 교포 아니고 네, 원래 한국 사람이고 원래 래퍼를 했던 친구라서 아마 그렇게 또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나면 굉장히 좋은 친구. 네, 촬영 내내 행복했습니다. 저도 규림이랑 김희영 선생님이랑 김희영 선생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부산에서 공연도 했었던 선배도 되게 거의 10몇 년 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워. 규림이 같은 경우는 또 막내이기도 하고 또 저희 항상 같이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또 누나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가섭이랑 저랑 이렇게 장난쳐주고 하면 또 친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좀 묻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차 안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질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그 구체적인 장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했어요. 아마 관객분들이 하시기에 어떤 장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대략적인 질문을 지금 분위기를 좀 여쭤봤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누구를 골라도 누군가 누구 일단 이제 제일 맨 뒤에 네. 손 들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머리 색깔 보시면. 정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분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진주 출신 대학생이다 보니까 좀 더 뜻깊게 있게 봤는데요. 특히 제 주변 가족이나 친척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감독님도 배우님들도 다 부산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진주를 선택하신 건지, 그리고 뭐 진주에서 GV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한 경험이 또 있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 분이 계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통나는 진주에서 집일을 할 때 확실히 또 진주가 아마 서울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산 사투리나 다른 경남 사투리랑 또 진주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주 분들이 사투리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중간에 그 재윤이 해마 이렇게 했는데 진주에서는 행리마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진주가 경남에서 처음에는 한반도를 좀 관통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일 남쪽에서 북쪽까지 좀 올라가는 이야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당신의 부탁이나 니나는 그렇지만 제 작품 속의 인물들이 대도시에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에서 뭔가 이렇게 바쁜 시계추 속에 뭔가 빠르게 사는 사람 같지는 않고 중소도시에 살 것 같은데 진주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맞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뭐 경남의 도시들은 좀 근래에 이렇게 뭔가 성장했던 도시라면은 진주는 좀 역사가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도 더 강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전통적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좀 보수적이기도 하는 그런 도시의 정서 그런 것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정서랑 좀 비슷해가지고 진주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질문은 세 문장 이내에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분처럼. 일단 1분단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뒤돌아보신 분, 네.
이게 뭐 무슨 원칙을 고르는 게 아니니 복불복이니까요.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당신의 부탁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약간 그 무당 같은 게 좀 영화에서 좀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데 특별히 두 영화에서 모두 이런 요소를 따로 차용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떤 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좀 소수자, 뭐 우리가 주류 영화에 나오지 않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뭐 그런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류 영화에 다루지 않은 어떤 직업이나 뭐 여기에는 또 장애인도 나오고 또 성소수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맥락에 봐주셨으면 좋겠고, 당신의 부탁에서의 무속인은 아마도 당신의 부탁이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일종의 엄마, 우리가 이렇게 모성이라는 것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교랑 비슷해서 그런 무속인의 역할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강하진 않지만 그런 엄마가 집을 떠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뭐 미정이 뭐 죄책감으로서 발현되는 그 것들이 좀 잘못 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서 이번 질문자는 감독님이 골라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여성분. 한 분단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당신의 부탁이나 니나네나를 보고 가족에 대해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장혜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니나네나에서 그 엄마의 역할도 했었고 또 딸의 입장이 되어서 역할을 하셨는데 그 두 부분을 연기하실 때 집중을 두고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저도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엄마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미정이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딸에게는 주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결국은 딸한테 그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저 역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우 이러다가 나도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 딸한테도 또 똑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저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미정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참 언제 또 이런 캐릭터를 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건 쉽지 않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자는 장혜진 배우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열심히 손 들고 계신 저. 가운데서. 네네네, 회색 잠바 입고 계신.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우리들 잘 봤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질문드리는데 가장 미운 짓 중에 하나 포함될 수 있는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감독님은 왜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돈을 줬다가 뺏으셨는지. 제가 뺏은 건 아니고 아마도 그 유골이 실제 어머니의 뭐 영혼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왠지 어머니가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 어머니가 왜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왠지 어머니가 본인이 이렇게 뭐 있을 곳을 선택을 한다면 뭐 남들에게는 좀 번잡하고 휴게소에서 멋지게 또 일정의 상상이긴 하지만 꿈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춤을 추시잖아요. 나비처럼 뭔가. 그래서 어머니도 왠지 그 장소를 선택한 거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 해봅니다. 금강휴게소가 또 되게 경치도 좋고 그렇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의 핵심은 돈은 주지 그랬냐. 돈은 자식들에게 다시 돌려주지 그랬냐라고 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어머니에게는 이제 그 자식의 목숨값, 우리가 흔히 목숨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값 같은 거였을 텐데 더 필요한 어떤 누군가에게 가지 않았을까. 또 이 가족에게 왠지 이제 다시 그 돈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그 불행의 뭔가 또 뭔가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뭔가 어머니의 뜻이 아니었을까?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지금 방금 손들어 주시죠. 네,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김세윤 작가님이 백캠에서 이 영화 추천해줘서 보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걸어도와 미스 선샤인을 비유해 주셔서 되게 와닿았는데, 저는 감독님과 땡이노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땡이노 배우님이 아기가 군만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인상 깊어서 이 부분이 뭔가 진짜 스크립트에 있었던 대사인지 아니면 애드립인지 궁금해요. 그 이상의 배우를 껴안고서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게 시나리오에 처음 있었던 장면인지, 플러스 그 장면 연기하실 때의 마음도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장면이고요. 병환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항상 누나와 동생 사이에서 뭔가 둘째이긴 하지만 그 한편으로도 장남이기도 하니까 그 속에서 되게 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오는 규림이의 아빠가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혹은 또 더 이상 이 가족의 울타리가 깨지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상희가 출산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순간만은 제가 지키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 가족들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또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고, 그 상희한테는 또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꼭 옆에 있을게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또 이런 게 또 가족이기도 하겠구나. 상희야,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라고 했던 그런 마음도 조금씩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나리오에 그 장면과 대사를 넣으신 감독님의 얘기도 궁금하네요. 네, 딱그 배우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기 싫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혹은 또 본인이 원치 않았던 간에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약간의 뭐 바람 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등산 간 것 때문에 이제 혼나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되게 노력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배를 피다가 몰래 피다가 이제 뭐 들키는 장면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 파주에 가서 그 아저씨가 담배 피겠냐고 했을 때 이제 안 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라든지, 그래서 경화는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좀 경상도 남자들이 좀 무뚝뚝하고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혹시 서로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 손을, 인간의 팔은 꽤 깁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께 궁금한 건데, 그 상희 배우님 역할 이름이 따로 없고 상희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가족 형제 구성이 딸, 아들인 이유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 구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뭐 이유라 어떤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금술이 좋지 않은데 자식이 많은 것 같다. 같이 출연하신 김기경 그 배우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옛말에 그 금술이 좋다, 아이러니하게 뭔가 자식이 없는 부부들이 더 금술이 좋고 또 부부 금술이 안 좋으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신빙성은 없지만 이제 그런 아이러니함을 하는 말씀 같아서 아마 어르신분들은 또 이해를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상희는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 상에는 경환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저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상희 씨가 우정 출연하게 돼서 이제 그냥 상희 이름 그대로, 또 민호 씨랑도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희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2남매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금술은 얼마나 안 좋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옛날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나셨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 6분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영화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주제나 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 이후에 함께 해나가는 치유라는 스토리를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 안에서 가족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한테 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감독님이 가족에 대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거창한 메시지는 아니었고 네, 지금 손 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난이나를 이번이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첫 번째 볼 때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번에 볼 때는 좀 가족이 결핍된 사람들이 더 떠올라서 주변한 친구들 중에서도 가족이 결핍된 채로 이제 성장했던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5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묻고 싶었어요. 엄청난 질문이다. 5분 모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저는 늘 이렇게 가족이 꿈에 자주 나와요. 그냥 뭐 영화에서처럼 출발지가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지금은 가족들이 다 따로 살고 있지만 목적지 다르듯이. 그렇지만 늘 꿈에 나와서 꿈이라는 게 이제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렇게 계속 헤매고 있는 어떤 꿈 같아요. 저는 가족이 저에게 계속 숙제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가장 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면 또 어떨 때는 가장 저에게 좀 상처나 슬픔을 주는 또 원치 않았던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영원히 제가 계속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면 너무 무겁나요? 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김수정 배우님 차례차례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시작하시면 술을 마시고 할 얘기인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술 없나요? 벌컥벌컥. 제 사실 이번 이난해나 이제 이런 지휘의 자리 초청 때문에 어쩌면은 또 영화도 더 즐겁게 보고 또 한 번 저도 당구 찍었을 때 느낌과 또 니나네나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인데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나를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도 제일 모르는 사이이기도 하고 버릴 수도 없고 갖고 갈 수도 없고 너무 솔직한 얘기인가요? 술 가져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독이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가족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거야 숙제처럼.
가족은 그냥 진짜 뭐 그래요. 뭐 근데 저는 가족도 가족인데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은 내가 해주지 누가 생각해라처럼 가족이 있기 전에 나 자신부터도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온전함이라는 거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알고 나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가족도 때로는 보필할 수 있고 내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알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려워. 술 한잔 하러 가야겠어. 정말 저한테도 가족은 술이나 마시냐?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연기를 하게 된 원동력, 연기를 하게 된 이유도 가족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제 모든 감정에 시발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절대 쌍시이 아니에요. 가족 저 또한도 가족이었던. 근데 너무 많은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두 글자인 것 같아서 뭔가 어떤 단어를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가족이라는 두 글자 하나만으로 그 안에 뭔가 다 있지 않을까, 뭔가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단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고, 니나이나 촬영하고 나서 누나한테 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시간이 갈수록 뭔가 무게감도 주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애정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는 어떤 순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고, 뭔가 제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되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른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먹으면서 나름 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가 같은 것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게 가족이고, 모두가 다른 것을 갖고 있지만 또 모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고요. 방금 마지막에 해주신 질문은 사실 이 영화가 방금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서 앞에서 계신 5분이 떠듬떠듬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떠듬떠듬 그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이 영화의 진정한 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막차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고요. 일단 오늘 그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심지어 수능을 보고 바로 달려온 관객까지 있는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는 소감을 한 번씩 차례로 관객분들께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년매 집이 와서 저희 초청에도 함께 해주신 수정 씨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니 얼마든지요, 감독님. 감독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또 저희 이동훈 감독님 또 이제 새로운 작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덕분에 배우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기운이 절로 솟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난다니 너무 아쉽군요. 밤새도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시작인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수정 씨 한 1년 만인가? 1년 만에 봤는데 여전히 너무 예쁘고, 수정 씨 얘기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더 울컥해서 말을 더 떠듬떠듬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곧 연말도 다가오는데 연말 준비도 잘하시고, 내년에도 더 행복하시고, 이번에 수능 보셨다고 했는데 좋은 성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조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또 올해 2달 동안 저희 니나 내나만큼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올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에서 좋아하는 대사가 마지막에 왜 사연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신 대사인데, 이제 엄마 하면 니들하고 파도밖에 대사 가져주실 수 있나요? 이제 엄마 하면 내가 가져간 것까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대사를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가족하면 니네네밖에 생각 안 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스스로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옛말에 좋은 건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니네네나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상영하고 있으니까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셔서 거기 계신 배우분들의 입고료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